안녕하세요. 김우진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 시험 끝나고, 근데 진짜 그 시험 보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이번에 수학이 조금 특이했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예,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되게 기특도 한 게 시험 끝나고 나서 저는 사실은 좀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여행도 가고 했는데, 태블릿을 제가 가져간 게 정말 잘한 게 아이들이 벌써부터 2학기 준비를 하더라고요. 질문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질문 풀어준다고 막 이제 애들도 막 아빠 왜 여기 와서 공부해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이들 너무 기특하고 또 2학기 과정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시험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아이들 말로는 제가 이제 그 거의 매일 이제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는데 등급 컷 나왔니?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이들 말로는 이제 제가 어제 카톡을 한 명한테 했었는데 오늘 이제 최종 뭐 2차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등급 컷이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3학년만 등급 컷이 나오고 1, 2학년이 아직 확정 컷이 안 나와서 매우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 시험은 좀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는 이제 작년, 특히 막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등급 컷은 80점대 뭐 중반 또는 초반 그 정도로 어려웠었고,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제 1컷도 낮았는데 2컷과 3컷이 이제 좀 갭이 컸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좀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특이하게 이제 14번, 15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12번에 조금 이제 그 낚시가 있긴 했는데, 저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는 시험이 엄청 어렵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15번 문제는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외의 문제들이 엄청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일단 아이들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말로는 90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던데 2컷과 3컷과 이제 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2등급 컷, 3등급 컷이랑 1등급 컷이 좀 몰려 있을 것 같은 좀 느낌이 이번 시험은 일단 그렇게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객관식 말고 단답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답형이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기말고사는 객관식 끝에가 진짜 어렵다. 끝에 두 문제가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에 14번은 엄청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렵진 않았는데 15번은 생각보다 꽤 어려웠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막 10분 동안 잡고 있고 이럴 생각을 하지 말고 단답형을 보면은 너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뭐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단답형도 학교 프린트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 중간고사 때는 2문제였는데 이번에는 4문제였어요. 6문제 중에 4문제나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형이 심한 문제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객관식 15번을 낑낑대고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는 단답형 한두 문제를 더 푸는 게 훨씬 이제 효과적이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은 그럴 것 같고, 오늘 이제 아이들한테 최종 등급 컷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제가 그냥 손으로 넘길게요. 이게 지금 시간 잡아먹어서. 그래서 요 앞에 시험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항상 하는 뭐 신문 십답 요건데, 요거 뭐 영상으로 제가 다 전에 찍어서서 그렇긴 한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학기 내신 난이도는 지금 3년 연속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고, 3년 연속으로 한 번은 쉽고 한 번은 어려웠어요. 2번 다 그랬었는데, 3년 연속으로 그랬었는데,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네. 3년 연속으로 그랬었는데 일단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조금 쉬웠고 예, 기말고사가 이제 조금 어려웠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잠시만요. 그래야 되네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좀 쉬웠고 한 번은 어려웠던 이런 시험이었고, 뭐 쉬울 때라고 해도 뭐 엄청 막 1등급 컷이 막 95 막 이렇게 쉬운 적은 아니었고요. 그냥 90 초반에서 1등급 컷 정도였고, 어려울 때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작년과 재작년이 이제 기말고사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특히 이제 경우의 수 파트가 너무 어렵게 나왔었던 그런 시험이어서 어쨌든 난이도는 이제 한 번은 쉬웠고 한 번은 어려웠고 그랬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객관식을 다 맞아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뭐 당연히 맞는데요.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식을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풀고 학교 시험을 이제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을 풀다 보면은 쉽다 어렵다 느낌이 있죠. 그래서 쉬울 때는 당연히 객관식 15번 끝까지 일단은 가서 맞출 생각을 하고 단답형을 봐야 되고, 어려울 때는 이번처럼 이제 객관식을 다 맞기 힘든 시험에서는 이제 객관식 하나 틀려도 단답형 한두 개 맞추는 게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난이도는 뭐 이제 뭐 아이들이 느꼈겠지만 뭐 1학기 과정처럼 어렵습니다. 예, 2학기 과정도 학교 프린트는 당연히 어렵고요. 일단 뭐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 프린트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또는 단답형 마지막 문제들이 학교 프린트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는 상당히 또 계속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뭐 몇 번 풀어야 할까요? 요거는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저는 뭐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죠. 친구가 그 문제를 물어봤을 때 너가 처음에 생각하지 말고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야 된다. 요 정도만 하면 솔직히 시험을 이제 못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신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어렵죠. 예, 누구는 뭐 두세 번만 해도 가능하고, 누구는 뭐 이제 뭐 6, 7번을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학교 프린트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렵지는 않게 예, 객관식 단답형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단답형이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는 예전에는 이제 단답형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대원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선배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단답형 필요 없어. 객관식만 어느 정도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단답형이 예전에는 학교 프린트에서 안 나왔거든요. 외부 문제였고 너무 어려웠어요.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게 맞는 건데 최근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답형이 최근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어떤 파트가 이제 보통 시험에 어렵게 출제되나요는, 일단 뭐 이제 이따가 여기 PPT에 있지만 그 중간고사가 범위가 이제 처음 집합부터 이제 그 역함수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기말고사는 그 뒤에 함수, 유리함수부터 경우의 수 끝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일단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가장 어렵게 그래도 나오는 파트는 그쪽 파트입니다. 함수 파트고요. 근데 함수에서도 이제 합성함수 파트가 가장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근데 되게 이제 낼 건덕지가 많아요. 학교 프린트에도 합성함수 문제들이 되게 많고, 합성함수의 개수를 센다든지 약간 경우의 수 개념이 들어가죠. 중간고사인데요. 아니면은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를 파악하든지, 아니면 합성함수가 들어간 방정식을 푼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학교 프린트에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 중간고사는 그렇고요. 기말고사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 경우의 수. 근데 대원 최근에 시험이 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과해요. 1학년인데 경우의 수를 이 정도까지네 할 정도로 너무 과해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아이들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의 문제도 어려운데 그거를 숫자만 바꿔도 풀이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우의 수 수업을 할 때는 그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풀이를 하나만 알면 안 돼.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여러 개를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 놓고서 왜냐면은요 그거를 이렇게 변형하면 이 풀이가 편하고 이렇게 변형하면 이 풀이가 편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경우의 수는요. 다른 파트는 안 그래요. 예, 하나의 풀이가 쉬운 풀이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이제 가면 되는데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변형하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하고 이렇게 변형하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하고를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는 특히 우리 내신에 좀 어렵게도 나오고 그리고 변형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풀이들 알아두는 게 이제 변형 문제를 풀 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어렵게 나오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예, 요거는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변형 문제 푸는 거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법들 당연히 익혀야 되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뒤쪽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번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제 특히 좀 많이 느꼈던 게, 아이들이 이제 변형 문제를 풀고 그리고 뭐 과제를 하고 뭐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다가 좀 느낀 건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빠른 풀이다, 요 풀이가 좋다, 요런 문제에서는 요렇게 푸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1학년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알려줬고 이 풀이를 여러 번 설명을 해줬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거를 잘 푸는 아이들도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답지대로 풀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3줄 만에 끝나는 풀이를 막 10줄을 넘게 풀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풀이는 내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풀이는, 좀 편하지 않니?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풀이는 훨씬 짧고 좋은데, 변형 문제를 풀 때 그거를 적용을 못 하겠대요. 전 숫자만 바꾸는데도 못 풀겠어? 막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1학년 특히 수업을 하면서 이제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해요. 뭐 자기만의 풀이도 또 있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제 풀이로도 풀어보고 자기만의 풀이도 풀어보고 저한테 이게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닌 아이들도 꽤 많았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2학기 앞으로 2학년 올라가고 이러면은 계속 이럴 텐데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생각을 좀 해서 이제 뭐 뒤쪽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아예 그냥 학교 프린트 나오고 나서부터 학교 프린트를 제가 풀어주면 우와 신기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학교 프린트 나오기 전부터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 때부터 빠른 풀이들 아니면은 조금 더 쉬운 접근들을 체화를 시키자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방학 동안에는 이론 수업을 하고 기출 위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일단 이론 한번 쭉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학하자마자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체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거를 해볼 건데 일단은 효과는 되게 클 것 같고 그래서 좀 열심히 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건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거는 근데 아이들이 느꼈을 거예요.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에 학교 프린트를 미리 풀어둔 아이들과 안 풀어둔 아이들의 학교 프린트 나왔을 때 푸는 속도는 확실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학교 프린트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학교 프린트 많이 바뀌겠죠. 아니면은 그냥 나오면 풀죠 뭐 그랬었는데 거의 바뀌지 않았고요. 거의 바뀌지 않았고 뭐 몇 문제 빼고 추가하는 정도였고 대부분이 이제 같았어요. 그래서 2학기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미리 풀어두는 거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방학도 짧고 또 금방 또 이제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풀어두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좀 요것들을 과제 체크도 좀 하면서 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건 내신 문제는 근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니까 요거 시험범위랑 요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요것도 이제 객관식이랑 단답형 요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일단 올해 선생님들이 좀 바뀌셨잖아요. 예, 수학 선생님들이 바뀌시면서 이제 한 학기를 좀 돌아보고 나니까 선생님들의 좀 특징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다른 때에 비해서 그런 특징은 좀 있으세요. 객관식에서 학교 프린트에 완전 충실하게 내시진 않으세요. 예, 학교 프린트를 완전히 충실하게 내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만 풀어서는 고득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시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식에는 학교 프린트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시진 않고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 학교 프린트 문제가 다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변형이 그냥 일반 심화 문제집 같은 데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시더라고요. 15번도 저도 어디서 본 문제예요. 그 경찰대에 나왔었던 문제를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참신하진 않은데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거 학교 프린트 문제야? 이렇게 느낄 정도의 문제들이 중간도 있었고 2번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 프린트만을 풀어서는 고득점을 받기는 힘든 시험은 일단은 맞고요. 대신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인 것도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단답형이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가 출제되긴 했었는데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진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 때 저도 4문제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답형 15번 어려우면은 일단 뒤에 넘어가서 눈에 익숙한 학교 프린트 문제를 먼저 풀고 하라.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번에도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15번을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다가 시험 종쳤는데 일단 15번은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근데 시험 끝나고 단답형을 보니까 너무 쉬워요. 2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답형도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술형은 이렇게 항상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근데 PPT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예전 게 들어가서 그 조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이름을 어떻게는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제 그 아이들한테 기본 문제부터 체화를 시켜야지만 학교 프린트가 나왔을 때 더 좋은 풀이를 따라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학교 프린트 어려운 문제만을 변형해서 풀 때 이렇게 풀면 더 쉽다를 너무 강조했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조금 이제 제 자신도 좀 반성이 되고 물론 잘 따라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요 프로그램은요 그냥 이제 주 1회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맞춰서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 1회로 할 것이고 일단 뭐 수업료를 따로 받고 그런 수업은 아니고 보강이긴 한데 대신 저는 이 수업은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 학생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 어차피 제가 한두 번 얘기해주면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이 아주 잘하진 않고 어느 정도 약한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요 보강은 한번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들을 수 있을 때는 듣고 안 되면 빠지고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번 이번에 되게 좀 열심히 해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도 좀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 일단 시작하는 거라서 한번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고 일단 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보강 아이들 모으고요. 뭐 줌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현강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일단 최대한 맞출 건데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제가 이제 문제를 주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부터 출발할 거예요. 대신 답지는 없어요. 답지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답지대로 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대원 내시는 스타일에 좀 맞춰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고 일단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주고 곱풀이를 따라하는 연습을 쉬운 문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학교 프린트가 나왔을 때는 학교 프린트 위주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했던 변형 문제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처음에는 이제 좀 제가 바쁘다 보니까 조교를 시킬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 풀이를 잘 따라하고 있는 졸업한 조교를 시킬까도 했는데 그냥 제가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이 힘들어도 아이들 일일이 한 명씩 다 체크하고 할 생각이고 요 수업은 이제 뭐 잘한다고 해서 듣지 마라 요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아주 최상위 학생들은 정말 필요가 없는 수업이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도움은 될 거예요. 네, 도움은 될 거라서 어쨌든 요 수업을 이제 주 1회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의 영상에서는 요 밑에를 더 넣긴 했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영상을 보냈을 때 어떤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좀 잘하는데 이번에도 뭐 당연히 1등급 나올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 아니면은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프로그램 말고는 또 하나 더 프로그램을 만들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상위반 문제풀이반으로 만들 것이고요.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학교 프린트 심화 변형 문제 위주로 갈 것이고 학교 프린트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최상위 문제 난이도 문제로 좀 가볼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할 건데 그 수업도 이제 주 1회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것도 보강이에요. 예, 보강이긴 한데 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한 번 참여하면은 빠질 수는 없어요. 한 번 빠지면은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일단 그 수업은 아마 그 2등급 미만 학생들은 듣기가 힘들 거예요. 예, 문제가 좀 어렵고 변형도 제가 단답형에 들어갈 만한 버전으로 변형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최상위 아이들 위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을 좀 모아봐라.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또 보통 야자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제 생각인데 일단 계약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맞춰봐야겠지만 그 수업은 줌으로 일단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줌으로 밤에요. 네, 밤에.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뭐 한 번에 모여서 막 3시간씩 문제 풀어 이렇게는 안 할 것이고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사이 문제를 1시간 정도 풀고 근데 풀이가 또 길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한 30분 정도 클리닝 이렇게 하고 해서 주 1회 무조건 시간 잡아서 요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고 요거 이렇게 예, 시간표랑 저희 교재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히 요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번에 겨울방학 때 교재를 이제 기본 정석으로 했었어요. 수학화를요. 예, 그래서 일단 메인 교재는 이번에는 기본 정석을 또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실력 정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실력 정석으로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실력 정석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연습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아이들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실력 정석 대신 유제랑 연습 문제 전까지 유제 이런 문제는 풀어야 돼요. 충분히 풀만 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레벨에 맞춰서 과제를 더 내줄 거예요. 그래서 과제 체크는 방학 동안에 다 할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실력 정석을 다 풀어봤어요. 물론 다시 풀어야 돼요.
다 풀어봐서 다시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외에 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은 제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내일 수업 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따로 또 문제를 준비해 줄 거니까 예, 과제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이번엔 학교 프린트를 좀 꼼꼼히 좀 체크 좀 해서 예, 방학 동안에 좀 작년 학교 프린트로 예,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원장님께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영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혹시 뭐 궁금하신 거는 있으시면은 예, 제가 뭐 교무실에 있을 테니까 이따 끝나고 와서 여쭤봐셔도 되고 그리고 줌에 혹시 지금 계시나요? 온라인에도 계시나요? 예. 뭐 개인적으로 학원에 연락하시거나 아이들 제 전화번호 다 아니까 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